야, 자, 심장에서의 안정 상태라는 건요, 뭐냐면은, 우선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우선 안정 상태에서 부하 상태, 즉,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는 상태로 변화하게 되면 심박동수가 증가하겠죠. 심박동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 근육이 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근육이 더 움직이면 뭐예요? 혈류가 더 필요해요. 우리가, 남성분들, 남자 학생분들 알겠지만,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막 하는 사람들 보면 혈관이 굵어지죠. 여러분들도 아령을 들고 막 들었다 놨다 막 그거를 막 몇 수십 번 해봐요. 그러면 팔의 알통도 굵어지면서 혈관도 굵어집니다. 그 얘기 왜 그러냐? 심근의 산소 추출률이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요. 산소 추출률이 거의 최대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합니다.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장에 혈관이 공급되는데, 혈류가 공급되는데, 심장이 막 뛰면서 이 심근들은 야, 혈관을 더 줘, 혈관을 더 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상동맥을 통해서 혈류가 막 더 막 쏟아져 들어가는데, 그 얇은 관상동맥을 통해서 혈류가 더 공급되려면 어떻게 돼요? 관상동맥이 더 굵어지면 되죠. 그런 상태가 되면요, 이 혈관의 저항이 감소되면서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류가 막 쏟아져 들어갑니다. 자, 이 그림이 정상 상태의 심장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떠한 원인이든 심장의 부하 상태가 주어집니다. 심장 박동수가 증가되니까 심장 박동수가 증가되면 어떻게 돼요? 혈류가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관상동맥이 확장되면서 혈류가 심장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가요. 이게 정상인 사람의 안정 상태에서 부하 상태로 변화된 상태예요. 근데 협착이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기름, 닭껍데기, 그리고 담배 막 펴대요. 우리는 젊으니까 괜찮다라고 해서 담배를 막 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혈류에 점점 슬러지가 끼기 시작합니다. 슬러지가 점점 끼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이 관상동맥처럼 얇은 혈관 내벽에 슬러지가 딱 달라붙어서 막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요, 막아도 상관없어요. 심장의 혈류 요구도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떠한 원인에서 심장의 혈류 요구도가 증가가 되면 관상동맥이 확장이 되겠죠. 근데 정상인 부위는 관상동맥이 확장이 되지만 이렇게 심장이 어떤 슬러지가 껴있는 데 같은 경우는 관상동맥이 확장이 못 돼요. 그래서 산소 요구도가 증가되는 스트레스 상태에서 정상인 관상동맥을 통해서는 혈류가 정상적으로 심장에 공급이 되지만 슬러지가 껴있는 데 같은 경우는 관상동맥이 확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혈류가 공급되지 못해요. 그래서 갑자기 심장에 통증을 느끼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것이 바로 심장 그 심근경색입니다. 심경색.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평상시에 돼지 삼겹살과 돼지고기 껍데기를 자주 먹고 담배를 자주 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관상동맥에 협착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날 축구를 하다 갑자기 심장에 통증을 일으켜서 푹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이걸 진단하기 위해서 핵의학 검사를 하려면요. 어떤 게 필요하냐? 심장에 스트레스를 줘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심장에. 왜 그러느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 심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 그림으로 예를 들게요. 어떤 A모 씨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아까 같이 그 삼겹살하고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담배도, 그래서 요쪽, 이쪽 부근의 관상동맥은 정상이라서 관계없어요. 근데 요쪽 부분을 관장하는 관상동맥이 슬러지가 껴있단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에는 산소요구도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1대1로 똑같아요. 근데 갑자기 축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상 심근 같은 경우는 혈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산소요구도가 증가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쭉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가 더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로 표현할게요. 4배의 혈류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지만 관상동맥이 막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혈관에 확장이 안 된댔죠? 그럼 피가 들어요, 안 들어요? 이쪽 부분보다 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통증을 일으키면서 혈류 결손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스트레스 상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방사성 의약품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인 부위에는 혈류가 증가하니까
증가된 양에 따라서 방사선약품이 4개가 집적이 되지만 관상동맥이 막힌 데 같은 경우는 혈류가 증가하지 못하니까 1밖에 섭취가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4개, 여기는 1개. 어떻게 볼까요? 결손상처럼 보여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관상동맥 협착증이 있는 사람이 우리 해기학 검사를 통해서 심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러 검사를 하러 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뭐냐? 심장을 부하를 줘서 비정상인 상태로 만들어줘야지 방사선 동요소가 들어갔을 때 비정상인 부위는 방사선 동요소가 덜 섭취가 되고요. 정상인 부위는 방사선 동요소가 많이 섭취가 돼요. 그래서 비정상인 부분, 즉 허혈성 심근이라든가 경색 부위를 찾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핵의학 검사할 때 스트레스 하는 이유가 요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목적은 뭐냐? 비정상인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정상인 부위와 비정상인 부위의 혈류 분포를 확 차이를 나게 만든 다음에 방사성 동요소를 집어넣은 다음에 비정상 부위의 결손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 방법에는 운동부하가 있고요. 약물부하가 있습니다. 운동부하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막 병원을 뛰어다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라든가 아니면은 트레드밀 있죠? 우리가 러닝머신. 그걸 해서 심박동수가 85%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물부하랍니다. 그래서 요거 카디악 스펙트를 할 때 심장 부하를 해줄 때 쓰이는 약품 3가지 삼총사예요. 아데노신, 디피리다몰, 노부타민.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데노신. 아데노신 이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왜? 부작용이 잘 작기 때문에. 자, 카디악 스펙트 할 때 심장 혈류 부하 약제 3가지 아데노신, 디피리다몰, 노부타민. 3가지입니다. 그거 반드시 외우십시오. 자, 그래서 스트레스 첫 번째 운동부하인데요. 운동부하 같은 경우는요, 1929년에 마스터라는 사람이 투스텝 테스트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는 관상동맥 비침적 분야가 가장 이용되는데 지금도 뭐 순환기내과 이름 다르지만 순환기내과, 심장내과 그런 데 가서 심장부하 검사할 때면요 트레드밀 요거 러닝머신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처치료는 요걸 할 때면요 베타 차산제를 중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칼슘 통로 차산제 2일간 중단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요 할 때는 최대 85%까지 도달할 때까지 환자가 뛰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뛰어야 합니다. 힘들어서 일 때까지 계속 뛰어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죠. 이런 스트레스 금기증은요, 2일 이내 급성심근경색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협심증, 심근에 어떤 염증이 있는 사람, 심외막에 염증이 있는 사람,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든가 폐색전증, 고혈압, 육체적 불구로 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스트레스는 못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약물 부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운동 부하가 불가능할 경우는 최대 능력까지 운동할 수 없는 환자 같은 경우는요, 약물 부하를 하는데 요즘에는 뭐 뛸 수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거의 약물 부하를 하면 되겠거든요. 그 3가지. 아데노신, 디피라물, 도부타민. 이거 중요해요. 또 나왔네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아데노신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부작용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비의 프로토콜은 이거예요. 또 나왔죠? 6분간 스트레스를 하고 3분째 정맥 주사를 한 다음에 30분째 펜밀을 해요. 자, 펜밀을 할 이유는 뭐냐? 미비의 주 배설 경로가 간단도기 때문에 간과 심근의 겹침으로 인한 아티팩트를 발생을 감소시키기 그렇습니다. 자, 간이 이렇게 있으면요. 마이카디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인페리어월 쪽이라든가 에이펙스 쪽에 아티팩트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빼주기 위해서 반드시 펜밀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째 스트레스 스캔을 하고요.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주사량의 2배를 정맥 주사하고 30분째 펜밀 다시 1시간째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맥 주사한 다음에 펜밀 시킨 거를 레스트 스캔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데노신을 이용해서 6분간 스트레스를 하고 나서 검사하는 거를 스트레스 스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비 같은 경우는 대분포의 현상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레스트나 순서 관계없이 하면 됩니다. 병원에 사정에 따라서 하면 돼요. 아침 시간에 스트레스 하기 귀찮아요. 그러면은 레스트부터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자량에 따라서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미비 같은 경우 동영상은 스트레스와 레스트 때 각각 한 번씩 투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비 같은 경우는요, 임팍이든 이스케미아이든 다 이런 식으로 경색으로 표현이 돼요. 미비 같은 경우는요. 쌀륨을 보면요, 똑같이 6분간 스트레스를 하고요, 3분째 정맥 주사를 3ml를 합니다. 그리고 10분째 쌀륨 같은 경우는요, 포타슘하고 동일하게 섭취돼서 재분포부 현상을 보입니다. 언제? 10분째. 10분째. 그래서 생존 능력 평가 가능한데 생존 능력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스트레스 끝나고 10분 안에 첫 번째 검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쌀륨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를 검사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스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한 1시간 뒤에 그냥 와서 검사하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없이 쌀륨 같은 경우. 그래서 요거는 레스트 스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쌀륨은 10분 이내 스트레스 촬영을 해야 하고요. 동위원소는 스트레스 때 한 번만 투여합니다. 그래서 임팍션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하든 레스트를 하든 워낙 심근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순상처럼 나오는데 이스케미아 허혈성 심근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때는 인위적으로 비정상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순상으로 보여요. 하지만 레스트 때는요, 비정상 부분에 있는 방사선 동元소가 정상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차 있던 방사선 동元소가 재분포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쪽에 다시 찾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레스트 스캔에서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바로 재분포, 생존 능력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심장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냐? 앞에서 보면은 앞으로 45도, 좌측으로 45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심장을 스펙트럴 영상을 만들 때는요, 어떤 심장의 축을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걸 리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심장이 좌우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축에 맞춰서 액시얼 뷰를 검사를 한다면 심장증에서 오블릭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에 맞게 심장축을 변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숏 엑시스입니다. 동그랗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거를 과학에는 오블릭 액시얼로 불렀어요. 오블릭 액시얼. 동그란 게 숏 엑시스. 이것이 오블릭 액시얼. 그 다음에 U자 형태가 옆으로 더 있는 거, 이거를 vertical long axis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는 오블릭 사지탈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블릭 사지탈. 그리고 U자가 엎어져 있는 상태, 이거는 horizontal long axis, 과거에는 오블릭 코로나이라고 불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이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그냥 오블릭 엑시알, 오블릭 사지탈, 오블릭 코로나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요즘에는 요 명칭은 안 나오고요. 요거로 나와요. 숏 엑시스, 버티컬 롱 엑시스, 호리존탈 롱 엑시스. 그래서 요 리오리엔테이션한 영상의 섹션별 영상과 이거의 명칭 꼭 외워두세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 올 것 같은 5월이 드디어 왔습니다. 5월은 여러 행사가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많죠. 여러분들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날하고 관계가 없죠. 가정의 달이라서 저한테는 결혼기념일도 있습니다. 많은 행사가 있는 달이에요. 많은 행사가 있다는 얘기는 좋은 거죠, 이게. 자, 저번 시간에 마이오카르디움 스펙에 대해서 하다 말았죠. 그래서 마이오카르디움 스펙은 관상동맥 협착으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왔을 때 그거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예요. 그래서 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비와 쌀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쌀륨 같은 경우는 약을 집어넣고 10분째 최고 농도를 이룬 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가 일어나냐? 재분포라는 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재분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허혈성 심근과 같은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들한테 생존 능력 평가가 가능한 검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의 차이 때문에 검사 프로토콜이 틀려요. 그래서 미비 같은 경우는 쌀륨과 같은 재분포 성능이 없습니다. 특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와 레스트 두 가지를 검사하는데 미비는 스트레스를 먼저 하든 레스트를 먼저 하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미비 같은 경우는 약을 6분간 부하 주사를 집어넣고요. 3분째 아이브를 합니다. 그리고 미비는 간과 담도를 통해서 배설되기 때문에 심장의 인페리올이라든가 에이펙스 쪽에 아티팩트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분째 펜밀을 하고 미비는 약 투여 후 1시간째 점진적으로 심근에 농축되면서 최고 농도를 이루기 때문에 1시간째 첫 번째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4시간 뒤에 첫 번째 주사량의 2배를 인젝하고요. 똑같이 펜밀을 통해서 간 담독에 있는 방사선약품을 빼주고 1시간 뒤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스트 스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트레스 스캔과 레스트 스캔 이렇게 두 번 하죠. 반면 쌀륨 같은 경우는 똑같이 6분간 스트레스를 하고 3분째 정맥주사 3ml 큐리만 한 번 주사해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 10분째 최고 농도를 이루고 그 이후에 재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끝나고 그냥 바로 스트레스 스캔이 들어가요. 전제 조건은 10분 안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시간 뒤에 쉬어 있다가 스캔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레스트 스캔이라고 불러요. 그 미비와 쌀륨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6분간 스트레스를 주고요. 3분째 동위원소를 주사하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프로토콜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처치가 있다고 그랬죠. 카페인을 먹으면 안 되고요. 섭취, 커피 같은 거. 검사 하루 전 끄면 금식. 이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같은 경우는 이 심박도수를 어떤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카페인을 먹으면 안 되고요. 흡연도 광상동맥을 쭈그러뜨리는, 축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금식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장내 혈류가 증가되기 때문에 쌀륨의 심근 내 수증기를 감소합니다. 그래서 말까지 수색할 때 요 전처치 세 가지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테르스를 할 때 쓰이는 약물 세 가지 뭐라겠죠? 아데노신, 디피리다몰, 도부타민 세 가지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아데노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게 부작용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아데노신 사용합니다. 카디악 스펙에서 나오는 영상 같은 영상이죠. 근데 우리 해부학적 구조, 내추럴한 해부학적 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오블릭상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심장이 앞쪽으로 45도, 좌측으로 45도 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해부학적 구조대로 어떤 영상을 재구성하다 보면은 심장은 오블릭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맞게 디멘션을 틀어줘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나오는 영상이 요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나오는 숏 엑시스, 과거의 오블릭 액션이고요. 밥뚜껑을 옆으로 누인 것처럼 U자가 옆으로 뒤집어 있는 것처럼 된 건 버티컬 롱 엑시스. 그래서 이거는 오블릭 사지탈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U자가 뒤집어져 있는 형태. 요거는 호리존탈 롱 엑시스. 그래서 오블릭 코로나래요. 그래서 요 영상 눈에 잘 익혀놓으시고요. 카디악 스펙트 단축 영상입니다. 첫 번째 보시는 이 영상, 이게 쇼덱시스이고요. 두 번째 게 버티컬 롱 엑시스, 세 번째 게 호리존탈 롱 엑시스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이 에이펙스 밑에 쪽이고요. 옆에서 봤을 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우심근 쪽입니다. 그래서 septum이죠. 그래서 심실 중격 교선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나는 경우죠. 이렇게 카디악 스펙트 단층 영상이고요. 이건 우리 몸에 봤을 때 오블릭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디악 스펙트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거는 숏 엑시스 뷰인데 이 구역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LAD가 써 있고 RCX가 써 있고 LCX가 써 있고 그다음에 RCA가 써 있죠. 이 같은 경우는요, 심장에 보면은 세 가지의 코로나리 아테리가 나오죠. 라이트, 랩트, 그다음에 렉스, 플렉스 세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좌심근의 숏 엑시스 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리 아테리의 분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카디악 스펙트를 해서 보면은 디펙트 부위 있죠. 그러면 어떠한 관상동맥 구역이 심근경색이 샜는지 쉽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